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채널 건강복지부입니다. 집에서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 반찬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리할 때 코팅 프라이팬과 나무조리도구,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또 스테인리스 냄비나 텀블러는요? 이 중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반찬통이나 주방용품 요리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치매, 중풍,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용품 및 요리도구를 사용할 때 모르면 나와 가족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통에 음식을 담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또 요즘은 집밥보다는 간편한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켜 먹는 집이 많기에 배달 음식이 담겨져 온 플라스틱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은 적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할 경우 암에 걸릴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종류는 1번, 2번,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기에 섭씨 70도에서 100도 정도를 버틸 정도의 내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 사용해도 됩니다. 5번 또한 섭씨 121도에서 165도 정도를 버틸 정도의 높은 내열성을 갖고 있어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번, 6번, 7번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비스페놀 A와 같은 최악의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이라는 독이 범벅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플라스틱 종류 번호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코팅 프라이팬.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발암물질이라는 독을 음식에 입히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지금 당장 치워버려야 합니다.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코팅이 벗겨진 채로 사용할 경우 코팅 프라이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발암률이 높은 PFOA라는 성분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PFOA는 체내에 들어온 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 제거되는데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 그냥 있다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간, 신장, 혈액 등에 점차 누적되어 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식약처에서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팅 프라이팬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코팅 프라이팬 안전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을 구입한 후 사용 전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이때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강하게 문질러 설거지할 경우 코팅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프라이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얇게 바르면서 가열하는 기름 코팅 과정을 3, 4회 반복하면 안전하고 오래도록 프라이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 프라이팬을 오랫동안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프라이팬에 오래 두면 코팅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빈 프라이팬 가열을 피하고 염분이 많은 음식은 조리한 즉시 다른 용기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요리에 빠질 수 없는 프라이팬. 내 집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고 새 프라이팬을 구매하여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 나무조리도구. 집에 나무로 된 주걱이나 조리용 나무 젓가락 다들 있으시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조리도구를 친환경 나무 제품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잘못된 보관 방법과 사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무 조리도구는 국물이나 양념 등이 배이게 될 수 있는데요. 한번 배인 국물과 양념은 세척하더라도 쉽게 제거되지 않아 세균이 아주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국물과 양념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 세제 또한 스며들기 때문에 세척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세제 대신 녹차, 티백, 찬물,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자녀 세제 걱정 없이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색이 변하거나 갈라진 나무조리 도구. 당장 버리고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네 번째, 플라스틱 도마.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도마. 플라스틱으로 된 도마의 경우 칼을 사용할 때 쉽게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흠집이 세균 번식의 틈이 되는데요.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박테리아가 번식할 틈은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뿐만 아니라 칼질과 함께 잘려나오는 미세한 플라스틱이 요리 도중 음식에 들어간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도마 대신 향균 실리콘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젖은 도마에는 위장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집에 흠집이 많고 젖어 있는 채로 방치되었던 도마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다섯 번째, 스테인리스. 새로 구입한 냄비나 텀블러 등을 처음 사용할 때 손에 뭔가 까만 것이 묻어 나온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까만 물질은 바로 연마제입니다. 연마제는 스테인리스와 같은 금속의 표면에 흠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을 늦춰주는 역할로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연마제는 탄화규소라는 광택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탄화규소는 E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마제는 물이나 세제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데요. 만약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게 된다면 폐암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마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히고 전체적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이때 검은 물질이 키친타올에 묻혀져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연마제입니다. 이러한 검은 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닦아준 뒤 주방세제와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하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완벽하게 제거하여 안심하고 싶으시다면 식용유로 닦아낸 뒤 다음의 과정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물과 베이킹 소다를 넣고 20분간 끓인 후 물과 식초를 넣고 또 20분간 끓입니다. 그 다음 베이킹 소다 및 세제로 설거지를 하면 연마제 걱정 없이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입 후 한 번도 연마제 제거를 하지 않고 사용한 스테인리스 제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제거하세요. 오늘은 주방용품 및 요리도구를 사용할 때 모르면 나와 가족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